제보자는 서해안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서행을 하며 천천히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차량이 방향을 잃더니 급기야 충격으로 회전까지 합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뒤에서 쿵 소리가 나는데 박았구나 하는 생각에 경미한 사고로 생각을 했는데 차가 돌면서 그 1, 2차선에 이제 차들하고 같이 또 한 번 더 부딪히고 아찔하더라고요. 저도. 제보자도 이해할 수 없던 사고, 대체 이유가 뭐라던가요? 내리자마자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그 차가 언제 거기 있었냐는 듯이 왜 차를 받고 바로 안 섰느냐 제가 따지니까 그 차를 박았는지도 몰랐다고 아하. 느낌이 없었다고. 자, 사고 직전 고속도로로 진입할 당시의 영상입니다. 저 멀리 뒤에서 추돌했던 차량이 보이시죠? 예. 분명히 4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이었는데 바로 옆 5차로로 진입한 제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속도를 내다가 충돌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참 아찔한 사고인데요. 자, 이번에는 사고 당시 제보자 차량의 모습입니다. 충돌로 회전하며 차량의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많이 훼손되는데요. 결국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예. 여자친구하고 캠핑을 가던 길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제 옆에 집사람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자, 이번엔 서울시 서대문구입니다. 제보자가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건너가려던 그 순간 멈춰야 하는데 충격이 꽤 큰 것 같죠. 에어백까지 터졌어요. 네. 사거리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제가 좀 잠깐 한눈을 좀 팔았었는데 아이고, 그러다가 앞에 그런 차가 좀 정차하는 거를 못 보고 그대로 후방에서 좀 추돌하는 사고였습니다. 예. 제 차가 앞차를 충돌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앞차가 다시 앞차를 추돌을 하는데 삼중 추돌 사고입니다. 지금 꼬리 물고 상황이 사고에 놀란 것도 잠시, 제보자는 급히 아내부터 챙기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 7개월째가 아유, 돼가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좀 했었고요. 다행히 제보자와 아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자차 보험을 들지 않았던 탓에 약 800만 원가량 되는 수리비가 많이 부담이 좀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조금 넘게 운전하면서 무사고로 운전을 좀 해왔었는데 자만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마음이 편해지면 긴장을 놓게 됩니다. 자만하지 않고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비가 오는 날 국도를 이용하고 있는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2대의 차량이 보이는데요. 자, 저 멀리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떨어졌어요? 아니 왜 갑자기 그 봉고차가요. 그 진입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멈춰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데 전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최초 목격자인 제보자는 갓길에 정차를 하고 사고 수습을 도왔다고 합니다. 예. 한 4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지면에서 하우스 지붕이 안 보일 정도로 높이. 꽤 높은데요. 네, 충도로 추락했던 승합차의 운전자는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비가 오는 날씨 때문에 구조 작업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 우회전하려던 공간에 그 공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을 무리하게 하려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무리한 주행은 안전을 무시하는 운전입니다. 게다가 궂은 날씨일수록 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2차로에서 주행 중인 대형 버스를 주목해 주십시오. 검은색 차량이 오기 전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죠. 예. 그렇게 잘 달리나 싶었는데 뒤따르던 검은색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해서 무리하게 끼어들려는 순간 아이고. 순식간에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버스가 이제 승용차 앞으로다가 차선 변경을 했고 그걸 갖다 이제 승용차에서 무리하게 이제 새치기를 했다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아하. 승용차가 버스 앞으로다가 끼어들기를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 변경할 때 조금씩 서로 양보를 했으면은 사고가 안 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풀기 위해 하는 위험한 행동이 결국 자신을 위협하게 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날씨가 좋던 어느 날 제보자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졸음운전이었군요. 졸음운전이 무섭네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졸았어요. 아유, 저런. 순간적으로 졸았어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죠. 사고 직후 옆자리에 있던 제보자의 아내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충돌과 동시에 이제 뛰쳐나가서 이제 4중 충돌 난 거죠. 나까지 해서 5중 충돌. 아이고. 집사람이 옆에 이제 통증 신호가 오니까 그 집사람부터 빨리 후송을 보내고. 네, 다행히 사람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운전 경력 30년의 무사고를 자랑했던 제보자도 졸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고 당시 현장에서 찍은 제보자 차량의 모습입니다. 아, 졸음 때문에 제동을 하지 못하고 충돌해서 앞부분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졸음운전이 무섭다는 거 내가 진짜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런 졸음운전 사고의 3건 중 1건이 바로 봄철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점심시간 직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식사 후에 운전하실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가 4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후에 계속 전복되고 말하는데요. 아이고. 흔히들 사고 날 때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주마등처럼 뭔가가 스쳐간다고를 하는데 네. 그냥 핸들을 한번 꽉 잡고 그냥 도는 걸 눈을 뜨고 다 지켜봤는 것 같습니다. 네, 제보자 차량의 후방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차량 한 대가 높은 속도로 다가오더니 그만 그대로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그분께서는 졸음운전을 하셨다고 바로 시인을 했는데 요즘 뭐 그분들도 많이 놀라셨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추돌하며 훼손된 가해 차량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제보자의 차량은 전복과 후전을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많이 훼손돼 결국 폐차를 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며 졸게 되면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입니다. 제보자 차량 앞에 있는 빨간색 승용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아이고. 갑자기 방향을 잃더니 급기야 차량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졸음운전 같네요. 출근하는 길에 앞차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혹시 사고 날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가더니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죠. 놀란 마음에 제보자 부부는 한 걸음에 차량으로 달려가는데요. 운전자 상태는 어떻든가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쳤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피도 안 나고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서 저희가 빨리 119에 신고를 했어요.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조하려고 다가갑니다. 저희 신랑이 내렸더니 뒷차분이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밀려고 똑바로 세워주려고 하는데 힘에 붙이니까 또 뒷분을 한 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네, 결국 3명의 남자가 힘을 모아 차량을 밀기 시작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밀자 차량이 바로 세워지는데요. 그리고는 바로 운전자 상태를 살펴봅니다. 처음에 말 걸었을 때는 의식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의식이 없더라고요. 졸음운전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안전 운행을 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졸음운전은 그야말로 눈 깜빡하는 순간 사고로 이어집니다. 요즘같이 따뜻해지는 날씨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졸음운전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만난 제보자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제 집 안에 들어 있었는데 막 크게 아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와봤더니 주차된 차량 안에는 제보자를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차량 앞으로 한 할아버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길도 없는데 주차된 차량 사이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제보자 차량을 향해 돌아서더니 아이고. 차량을 긁기 시작합니다. 놀란 제보자의 아들이 차에서 내려 할아버지를 제지하는데요. 아빠! 할아버지가 자리를 뜨려 하자 황급히 제보자를 불러보는데 어허? 그 할아버지가 처음 들어갈 때부터 서 있었는데 그 근처에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긁어서 바로 잡았죠. 보조에 동전을 꺼내가지고 이유 없이 BMW도 이 긁히나 하면서 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당하네요. 아직도 제보자의 차량엔 그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은 주차해 있던 장소가 파출소 앞이라 바로 파출소로 향했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날 부자가 할아버지와 함께 찾았던 파출소입니다.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재물손괴 이제 범죄 인정되고 하니까 이제 현행범인으로 체포해가지고 경찰서 형사계 인계한 건입니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이제 신원 확인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철도 안전법 위반이라고 그런 죄명으로 수배가 돼 있었어요. 어휴, 네, 얼떨결에 수배자를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는 제보자와 아들. 참 이런 일도 있네요. 어찌됐건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훼손하는 일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겠죠. 여기는 동부간선도로입니다. 제보자 차량 앞으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어딘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데요. 차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이제 계속 한 60km, 70km 주행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따라가다가 좀 이상해가지고 느낌이 이상했던 제보자는 차선을 변경해 문제의 차량을 앞질러 가는데, 자, 그런데 그 순간 잘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보셨나요? 본넷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시야가 다 가렸겠어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운전자도 어이가 없는지 혼자서 막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 장면 보니까 저도 더 웃기고. 저도 사실 이런 일이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시 길이 열리는 황당한 일이 없도록 열고 닫으실 때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한데요. 네, 제보자는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정차해 있던 차량으로 돌진하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사고인가요? 졸음운전인가요? 좌회전을 진입하시고 나서 이제 차선을 제대로 잡은 줄 알았는데 한 왼쪽으로 살짝 방향이 조금 꺾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서 휴대전화를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잠깐 이렇게 시선을 뺏기셨다가 그럴 수 있었겠네요. 순간적으로. 네, 운전 중에는 전방 주시가 기본입니다.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은 정차하신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가 6교 아래를 지나치려는 그 순간, 일요일 날 미리 연락하고 출발하고 대구에서 오면 뭐 자, 갑자기 뭔가 차량 앞으로 튀어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뭐 다리가 후들거려서 2차선에 있는 차에 살짝 가방이 걸렸는지 뭐 뛰다가 스텝이 꼬였는지 이제 1차선 앞에 주저앉아 있었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핸들을 꺾어서 피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학원이 늦어서 뭐 6교로 건너가든지 그 밑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행히 학생은 전혀 다치지 않았지만 이런 아찔한 순간은 두 번 다시는 없어야겠죠. 인천광역시입니다. 정지 신호를 확인하고 멈춰선 제보자 차량 앞으로 한 남자가 유유히 걸어갑니다. 네. 좌회전 신호에 차량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멈춰서는데 지금 보셨습니까? 지금 트럭과 남자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학생이 앞을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이어폰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잘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근데 트럭이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예, 트럭 운전사가 황급히 내려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상태가 어떻든가요? 차에 부딪히고 바닥에 내리치면서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많이 다쳤군요. 피가 좀 났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영상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죠. 남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그 당시 그 주변에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좌회전하고 있는 알고 보니 상태에서 사고가 났던 이곳은 무단횡단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횡단보도가 없어요? 사고가 있었지만 아직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둘러가기에는 횡단보도가 멀리 있는 상태고요. 이쪽 아파트 단지에 이제 주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편의상 이제 많이 이쪽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가 멀리 있다 그랬는데 사고 지점에서 근처 횡단보도까지 시간을 재보았습니다. 불과 1분 정도 걸리는데요. 보행자 여러분, 조금 돌아가더라도 안전하게 건너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쫓기기 시작하더니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차가 비틀비틀거리더라고요. 중앙분리대를 한번 받고요. 그다음에 가드레일 한번 받고 차가 쓰더라고요. 사고를 목격했던 제보자는 정차 후 사고 수습을 도왔는데요. 아이 2명하고 나이 많으신 여성분 2분 타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입쪽이 어디 다치셨는지 피를 많이 흘리고 계셔가지고요. 차량은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 훼손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달려오던 중 과속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하게 속도를 줄이려다가 사고로 이은 것인데요. 단속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 운전자의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지금 저 빨간 원안의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지금 도로에 멈춰섰는데요. 뭐죠? 그 적재돼 있던 게 끈이 띵 하고 이제 끊어진 거를 본 겁니다. 끈이 띵 하면서 지게차가 뚝뚝 하고 떨어진 거죠. 설마 했는데 지게차가 밀려 내려옵니다. 점점 달려오는데요. 게다가 도로는 내리막길입니다. 아저씨가 지금 위험한데요.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지게차. 지금 거의 눈앞에 왔습니다. 사고가 날 듯 말 듯. 살짝 방향이 틀어지고 결국 다행히 담벼락을 들이받고 지게차의 실제로 멈췄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정도 후진을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좀 피해갈 수 있겠다고 앞을 봤는데 그때 진짜 지게차가 바로 앞에 와 있었어요. 네, 지게차가 들이받은 담벼락엔 아직도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잘 피하셨네요. 네, 목격자는 사고 당일 도로 옆에 있던 공장에서 뛰어나왔다가 화를 당할 뻔했는데요. 덜컹 소리에 제가 나왔죠.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어요. 오길래 그 지게차 무게가 대단한 거라 어떤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렇네요. 적재하면은 제대로 이제 점해가지고 단도리를 해가지고 갔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럼요. 짐을 싣는 것도 아니고 매달고 가는 상황이라면 더욱 결박에 신경을 썼어야죠. 내 가족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출발 전 적재물 점검은 필수입니다. 2차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네, 제보자는 경기도 용인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 가는 트럭을 주목해 주십시오. 6교를 지나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건 기본 아닌가요? 그래도 제보자가 간신히 잘 멈춰 섰네요. 주차가 위험할 뻔했어요. 장기로 이렇게 누르고 가는 그 와중에 그게 짐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진 것 같은데 그 옆에 노란색 차가 하나 지나갔었는데 혹시라도 사고가 났으면 학생들이 타고 있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이건 나서 미리미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요. 네, 화물 트럭이 지나간 6교입니다. 그날 부딪혀 파손된 부분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떨어진 장비가 다른 차량까지 덮쳤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과적은 교통사고의 피해를 키우는 잠재적 사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제보자는 가족들과 춘천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꼬마 아이가 도로 향해 달려나오고 있어요. 왜 아이가? 아주 위험한데요. 멈춰야죠. 반대편에서도 오는데요. 다행히 봤네요. 차량이 멈춰섰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걸어 다닐 정도니까 한 3-4살? 이제 아장아장 걸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걸어 나온 거예요. 제보자는 곧장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예. 안전하게 안아서 도로 옆에 있는 식당 쪽으로 데려갔는데요. 그래줘야죠. 아이 부모들은 뭘 하고 있었나요?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보호자들이 없나요? 그 주변에는 아기들만 있었고 제가 그 가든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도 어른들은 한 명도 안 나섰어요. 심지어 그 통유리로 돼서 안에서 어른들이 보이는데도 안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가. 도로는 성인들에게도 위험한 곳입니다. 어른들이 자녀에게 소홀할 때 내 아이는 위험으로부터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는 경상북도 앙동입니다. 제보자는 1차로를 잘 달리고 있는데요. 자, 혹시 지금 보셨나요? 차가 갑자기 휘청했는데요. 다시 뒤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번 봤더니 잘 보십시오. 보였죠?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중앙분리대 아래로 엎드려 있는 저길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같죠? 뛰어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약간 물체가 오길래 사실 어이가 없네. 놀라서 핸들을 약간 꺾었는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위험할 뻔했죠, 사실. 이 바닥에 있던 분들은 도로 한가운데에 놓인 중앙분리대 밑으로 무단 횡단을 시도했던 거네요. 건너시려면 요 밑으로 해서 한 2km 내려가서 이제 횡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너무 멋이니까 차들이 정말 엄청나게 달립니다. 사고가 난다면 이거는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또 나와 지나가는 차량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단 횡단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죠. 정말 절대 금물입니다. 어이없습니다. 그날 사고는 코너를 돌아오는 차량 때문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안에서가 그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하더니 뻥 뚫려 나는 거예요. 주차된 제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저 멀리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달려오는데 그대로 아니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충돌한 후에도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과속인가요? 사고 당시 차량 사진입니다. 제보자 차량과 사고 차량 모두 심각하게 파손된 모습이죠. 수리비만 뭐 1,000만 원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요. 반파됐네요. 2명이 타고 있었어요. 운전자하고 조수석에 타는 동반자 친구 하나 타고 있었는데 신음 내면서 그냥 끙끙대고 있으니까 경찰서 가보니까 중학교 2학년생이 네? 입원해 있대더라고요. 운전자가요? 중학교 2학년이요? 쉽게 믿을 수가 없었는데 자 15세 중학교 2학년이 맞네요. 아이고. 대포 차량을 구입해 도로로 나온 건데요. 참. 애들이 학생이라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은 상태라 가지고 거의 제가 많이 선처를 많이 했죠. 제 스스로도 제가 그냥 자차를 제가 제 돈으로 하고 아이고. 거의 2달 정도를 차량을 수리했거든요. 웬일입니까? 현재 학생들은 보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제보자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오른쪽 갓길에 지금 누군가 서 있는데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자동차 유리 같은 그 큰 유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예, 저는 예. 피해 갔는데 옆에 있는 그 낙하물을 떨어뜨리는 그 아저씨가 후방 영상입니다. 오른쪽에 서 있던 남자가 지금 도로 아유, 그렇게 뛰어듭니다. 치시면 안 많이 되죠. 위험한데요. 그러다 이를 피하려다가 아이고. 아유, 결국 사고가 나겠어. 아이고 트럭에 아유, 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사고 났군요. 컵에서 나오던 1톤 화물차가 사람이 고속도로로 뛰어들어오니까 사람 안 치려고 자기 차가 그냥 갔다. 도로공사 측에서 뭐 그쪽으로 이제 요청을 해서 그걸 낙하물을 제거해야 될 텐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 출발 전 적재물이 제대로 묶였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나 도로로 낙하했을 경우엔 절대로 무리하게 주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이번에 만나본 제보자는요. 누구보다도 음악을 사랑한다는 분인데요. 지금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연습을 끝내고요. 남산에 바람쐬러 가려고.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인데요. 예. 제보자도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보자가 다시 도로를 달립니다. 저 반대편에서도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그런데 차량 한 대가 갑자기 도주를 시도합니다. 제보자는 순식간에 차량 앞을 막아서는데요. 이건 너무나 위험한 행동인데요. 좀 알고 막아서신 거죠? 제지하시는데 네. 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도주를. 그래서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갖다 막았거든요. 일단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경찰관 분이 끌어내리시니까 완전 만취가 되셔가지고 그랬어요. 또 도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또 과속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날 시에는 더 큰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을 하셨군요. 네,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차량 한 대가 2차로로 이동하더니 차량 문이 열리고 차가 뒤로 밀립니다. 운전자가 지금 나왔는데요. 급했네요. 운전자가 도주를 합니다. 이러면 경찰이 남자를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자는 검거됐을까요? 순간 당황하니까 피해다 올린다는 게 아래다 놓고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좀 술을 좀 많이 드신 것 같더라고요. 한 20m 뛰어가셨나? 그리고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가지고 바로 이제 경찰이 쫓아왔으니까. 이 차까지 버리고 도주할 정도면 음주 상태가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손으로 민다고 되나요? 0.098 면허 정지했습니다. 0.098이면 소주 한 병 이상 맞은 걸로 봐달라는 소리를 많이 했었죠. 그래도 자기가 도망간 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지 경찰에는 응한 편이었는데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쳐도 90% 이상 반드시 검거됩니다. 도주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 더 큰 사고를 일으키는 위험한 행동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